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맨몸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간 장비 구조법 교육이 시작되는 날. 이 레스큐 튜브를 사용해서 구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뻗어 돕기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익수자 발견! 여러분들 발이 벌려 들어가기 똑같은 방법을 하면서요,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레스큐 튜브를 던져줍니다. 크게 벌려서 본인의 몸에 밀착을 시킵니다. 시키다 보면은 끈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레스큐 튜브를 확보를 합니다. 의식이 있는 익수자를 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뻗어돕기. 익수자에게 다가간 구조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익수자에게 레스큐 튜브를 조심스럽게 건네준다. 익수자가 레스큐 튜브를 잡고 나면 구조자용 견인권을 잡고 천천히 안전지대로 이동하면 임무 완료야. 처음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날이긴 하지만 간단한 구조법에 속하는 뻗어돕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내는 도전자들. 뻗어돕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구조자의 안전 위에 언제나 익수자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레스큐 튜브를 잡아서 한가운데 유지를 시켜주고요, 나의 대각선 손목을 잡고 자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레스큐 튜브를 잡고 있는 손을 익수자의 등 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밀어 넣어주면서 자, 레스큐 튜브를 이용한 구조법 두 번째. 손목 돌려 감아돕기는 익수자에게 다가간 구조자가 익수자의 반대편 손을 위에서 잡고 레스큐 튜브 위로 비틀어 올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익수자의 가슴 위로 레스큐 튜브 양쪽의 고리를 채운 뒤 튜브 밑쪽을 잡고 이동하면 되는 것. 레스큐 튜브를 이용한 세 번째 구조법은 일명 뒤집기. 겨드랑이에다 손 집어넣고요, 손바닥을 피기로 했습니다. 펴서 익수자 머리 조심하시고 항상 옆으로, 그쵸? 부딪히지 않게 밀착한 상태에서 내가 누우면 돼요. 의식이 없는 익수자에게 다가간 구조자는 일단 익수자의 뒤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익수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아래에서 위로 잡고 익수자를 뒤로 젖혀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때 익수자의 머리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기본. 익수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며 기본 배영의 발차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동하면 구조 임무가 끝나는 것. 이제 도전자들의 차례. 장비 구조가 처음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배운 내공이 있지. 여여만만하게 실습에 나선 것까진 좋았는데. 내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얘기했어 안 했어? 나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뱀이여. 작은 실수 안에 선생님 불벼락이 떨어졌다. 쳐다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전방에 진짜 발견! 과연 이번 레스큐 튜브 구조법이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지. 팔 하나 잡고 힘없이 늘어진 익수자의 몸을 뒤집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 걸랑? 전방에 익수자 발견!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익수자의 팔을 무리하게 힘으로 비틀었다가는 바로 골절상으로 이어진다. 아주 손수가 뚫리네. 그러니 힘보다는 기술. 완벽한 구조법이 몸에 익어야 안전하게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팔을 완벽하게 끝까지 돌려줘야지 내가 몸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 지금. 오랜 수영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혜영씨도 헤매긴 마찬가지. 오늘 완전 따가했어. 블랙리스트예요, 저 오늘. 전방에 익수자 발견! 그동안의 교육에서 지적보다 칭찬을 더 많이 들어온 최대생 우홍씨.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 뭔 실수라는지 익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그만 딱 걸렸다. 뭐 잘못했냐? 손목을 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손목을 잡고 이 손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 구조법에서는 작은 동작 하나도 생명과 직결되는 법.
잘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연습을 안 해서 그런가 봐. 평일에 연습 좀 해야 돼.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면 어떻겠어요? 핀수영의 1인자인 서현씨. 그녀에게도 익수자와 레스큐 튜브를 한꺼번에 다루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 네? 잡았는데 이걸 뒤에다 놓고 한 거예요. 잡고 돌리고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돌리고 여기서 눌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특히 여자들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 자, 키포인트.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남자 강한 사람도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눌러봐야 바로바로 나와. 하지만, 자, 본인이 약간 이 레스큐 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누르고도 오래 견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자, 바로 편안하게 익수자를 물 위로 띄울 수 있다고. 선생님들의 노하우 전수와 몇 번의 물속 구경만 거듭하던 도전자들. 그래도 한올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래도 맨몸으로 배운 여러 가지 구조법과 장비 사용을 결합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는 레스큐 튜브 구조법이 제법 몸에 익었다. 익수자를 튜브 위로 옮기는 솜씨가 한결 능숙하고 부드러워졌는데 교육이 거듭될수록 그렇게 물과 인명 구조법에 익숙해져가는 도전자들. 좀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응용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꼭 이것만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는 접목해봐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물에서 예전에는 들어갈 때도 경직됐는데 이제 좀 편안해지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전방 익수자 발견!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는 법. 누군가 앞서가면 누군가는 뒤처지게 마련이에요. 교육 때마다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았던 정은씨. 오늘도 여지없이 리스크 튜브 구조에 배를 먹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난히 실망하는 그녀. 오늘은 아예 눈물을 쏟고 말았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정은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힘겨운 교육이 문제였을까? 내일 나올 거죠? 네? 나와야 돼요. 아이들한테 미안해. 아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정은씨.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업이 없는 주중에 어느 날 저녁 정은씨가 슈퍼마켓에 들렸다. 아이스크림이며 과자를 잔뜩 사들고 그녀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한 보호시설. 이곳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준비하고 놀이 선생님을 해온 지 벌써 4년째. 무작정 아이들이 좋아서 스스로 봉사단체를 찾았다는 정은씨. 그 아이들에게 정은씨는 이제 반가운 손님 이상이다. 그래서 정은씨의 옆자리는 언제나 경쟁이 치열하기 마련. 이거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야. 알지, 정인아? 알지? 자, 머리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직접 미용실을 찾아가 어렵게 배운 기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생각해내는 것도 그녀의 사는 보람 중 하나다. 그런 그녀가 올여름 아이들을 위해 결심한 것이 있었으니 여름에 우리 어디 갈까? 수영장. 바닷가. 하여튼 물 있는 데 가고 싶지? 아이들의 소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정은 씨는 단체 물놀이를 가기 위해 수성인명구조원 자격증에 도전한 것. 지금 교육받는 게 힘들긴 한데 제가 워낙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제가 좋은 거를 아이들한테도 같이 해봐서 그 아이들도 좋아하면 같이 계속 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정은 씨. 세 식구의 단촐한 저녁 밥상에선 요즘 정은 씨의 자격증 도전기가 최고의 화제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라면 못하는 게 없었다는 정은 씨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던 것. 게다가 하루가 멀다고 피멍이 늘어만 가는 정은 씨의 다리. 헛디뎌갖고 미끄. 여기는 그 입영할 때 옆에 이제 막 좌로정면 우로정면하니까는 못하면 혼나니까는 다들 사방팔방 이러다가 발로 막 채인 거. 그런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엄마의 마음. 갔다 오기만 하면 기진맥진이야.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구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구조받겠어.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국민학생 때 체육대회 뭐 할 때도 아주
지면 안 돼서 이겨야 되니까 아주 억척스러웠었어요.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정은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행여 몸이라도 굳을까 밤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정은 씨. 지금 제가 다른 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야지 경제적인 어떤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밖에 안 돼.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2배의 절망을 느끼는 것은 남들보다 2배의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낼 여름을 꿈꾸며 정은 씨는 오늘도 밤을 밝히고 있었다. 이제 반환점을 넘어 마지막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전자들. 어저께 하던 운동 하려고 갔는데 수영을 1시간을 도는데 다른 데가 좀 헤헷거리는데 그새 체력이 좋아져갖고 막 하고 났는데 혼자서 또 날랐잖아. 이거 하고 나니까 체력이 좋아졌어. 물이 지긋지긋한데도 1시간 정도는 그냥 막 하겠네. 감기 걸려가지고 이 주말 내내 이번 주 내내 아주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빠지면 안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물에 누워있는 한이 있어서 나와야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손목 탈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범 보여드리고 바로 실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서기 할 때 지금과 같은 자세를 물속에서 하게 되죠? 네. 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수자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죠. 면적이 많은 대로 잡혀서 빼려고 하면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손날을 세워서 빼게 되면 손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익수자를 누릅니다. 익수자를 누르고 익수자를 하나 둘 셋 하고 밀면서 손도 순식간에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대형으로 탈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탈출법. 한 손목 탈출법은 익수자가 구조자를 한 손으로 잡았을 경우 구조자가 다른 한 팔로 익수자를 누르고 손을 빼내는 방법이다. 이때 익수자로부터 안전거리까지 탈출한 다음 천천히 익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구조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두 손목 탈출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잡습니다. 두 손으로 잡으면은 손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로 어떻게 뺄까요? 그때는 잡힌 손을 주먹을 쥐고 반대 손을 갖고 제 손을 주먹을 깍지를 끼든 아니면 감싸든 힘을 본인의 양손이 떨어지지 않게 꽉 밀착을 시킵니다. 물속으로 누른 후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힘차게 뿌리치고 대형으로 탈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손목 탈출법은 익수자가 양손으로 구조자의 팔을 잡은 경우다. 이때는 구조자가 자신의 양손을 잡고 무게를 이용해서 익수자를 물속으로 누른 다음 힘껏 잡힌 팔을 빼내는 것이 방법. 어떤 경우에든 완벽한 탈출법을 익히는 것은 인명구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6살, 7살짜리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꼬마들의 초인적 젖먹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들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본인의 목숨을 먼저 안전하게 확보한 후에 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남을 구하다가 본인의 목숨까지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익수자와 도전자 모두의 생명이 걸린 탈출법. 그래서 탈출법 과정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훈련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드디어 도전자들의 차례. 힘찬 함성과 함께 익수에게 다가간 도전자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머릿속의 이론과 또 다른 세상인 것을 어쩌랴. 익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오늘따라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순간적인 동작이지만 손의 위치만 잘못돼도 구조하러 왔던 도전자들은 줄줄이 익수에게 발목을 잡히기 일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려드는 익수자에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 손을 빼면 어깨를 잡고 어깨를 빼면 다리를 잡으며 매달리는 익수자에게 예비 수상 인명 구조원들은 그야말로 백전백패였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생님과 도전자들,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생님과 도전자들. 생사가 교차하는 물속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막 눌러갖고 목뼈를요.
식량 강수했어. 이 한 몸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수영무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으랴. 누르고 못 빠져나오겠어요. 진짜 늪이에 늪 빠지면 이게 잡히면 잡힐 때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물 눌러갖고 못 올라왔어요. 누르셔갖고. 탈출을 못했어. 발차기를 못해갖고. 동료들의 고난이 어디인 남의 일이랴. 차례를 기다리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도전자들. 네, 절대 못해요, 저. 다 무서워요. 그냥 저 익수자가 무서워요. 구조자가 익수자 되고 서로 바뀌어 서로 누가 저렇게 수영을 해서 막 쫓아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개념이라도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라도 하든가. 이건 완전 수영 해가지고 경영해갖고 막 나오잖아. 겁이 찔리니까 더 못하는 거 사람이. 하지만 익수자 역할을 맡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 상황이라 하면은 진짜 이거 곱하기 100배일 겁니다. 공포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앞에 익수자 역할을 해주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일부러 물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여기 나와 계신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진짜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테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도전자들에게도 힘겨운 고비지만 몇 시간째 물속에 떠있는 채로 나오지도 못하고 익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고된 교육이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한 손목 탈출법에 이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손목 탈출법 훈련은 계속됐다. 한 손보다 두 손으로 잡혔을 때가 탈출의 배로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익수자에게 손목을 잡히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 그 결과가 뭐는 건 아니겠어요? 어느 손 잡아야 돼? 이 손 잡아야지. 내 손을 내가 잡아야지. 근데 너 어디 잡았어? 제 손에 잡지 않았나요? 너는 급하니까 어디 잡았냐면 여기 잡았어. 왜 익수자를 왜 잡아? 그러면 당연히 안 빠지지. 네. 이거 익수자는 지금 죽으냐 사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쉽게 맞을 것 같아? 마음만 앞서다 보면 어이없는 실수도 하게 마련. 저는 그게 제 손인 줄 알았어요. 맛있게 먹고 왔어요. 잡아줘봐.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딱 눌러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갖고 빼려고 하니까 잡혔어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도 반복 학습 앞에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계속된 훈련으로 어느 정도 탈출법 과정이 몸에 밴 도전자들. 탈출에서부터 익수자로부터 멀어지는 과정까지의 동작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 익수자를 바라보며 탈출하는 도전자들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산 넘어 산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색 정찰을 할 때 어느 정도 호흡을 참고 견뎌야만 이 수면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찾든지 아니면은 또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장거리를 가야 됐을 때, 만약에 위에 막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자명밖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명의 기본은 머리를 몸통 쪽에 바짝 붙이고 바닥 가까이 잠수를 해서 그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형 동작을 사용하되 동작 간의 간격을 길게 줌으로써 호흡과 추진력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것이 포인트. 이번엔 자명 도전이다. 자, 준비! 고! 수상 안전 요원이라면 기본적으로 25m 정도는 가뿐하게 자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비교적 능숙한 솜씨로 무리 없이 자명을 해내는 도전자들. 자명에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고개를 들지 말 것. 고개를 들면 바로 몸이 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을 조절할 것. 이것이 바로 자명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인데 자명은 호흡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호흡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힘들 때마다 호흡을 풍선 불듯이 조금씩 끊어내.
사명의 호흡은 무작정 참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원칙과 노하우의 결합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 법. 그렇게 마지막 자명에서 도전자들은 25m의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탈출할 때 딱 들어갔을 때 목을 잡혔을 때 아무 생각 없어지죠? 제일 중요한 마음이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네. 그런 거 잘 잊지 말라고 오늘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익수자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아셔야 돼요. 수상안전요원이란 교과서 밖의 과정이다. 어떤 기술이든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만의 노하우를 얻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 과정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이게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배워서 진짜 실전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책임감이나 중요한 참 일이라는 거를 오늘 강사님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진짜 익수자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막 그러니까 막 계속 물 먹고 다 안 올라오고 생각보다 수상훈련보다는 수중훈련이 훨씬 힘들었어요. 내일 올 거야? 맞아. 칼을 뽑았으면 물 안에 썰어야죠.